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은 100년 만에 찾아온 기회 속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인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난입니다. 이 전력난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지금까지 온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간다던가 혹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정전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미국에서는 빈번하게 나왔었는데 2025년부터는 전력난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북미 전력 신뢰성 협회는 AI에 대한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2025년도 즉 내년부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잦은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2026년도까지 전기 사용량이 1000테라와트시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2022년도 대비해서 약 2배 수준입니다. 즉 3년 만에 사용량 자체가 2배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거기에 따른 송전망이 깔려야지만 이러한 현상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그만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향후 10년간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발전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건설이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면은 최소 10년 동안은 전력난이 계속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만약 이 전력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2034년도에도 전력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서는 막대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현재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은 대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빅테크 입장에서는 계속 전력에 대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실제 이번에 미국 오하이주에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요금 부담을 두고 전력 회사와 빅테크 간의 비용 부담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하이오 지역의 전력 회사인 AEP 오하이오는 테크 기업이 매달 예상 전력 비용의 60% 정도를 현재 부담하고 있지만 이것을 90%까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계약을 최소 10년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AEP 오하이오에 따르면은 이 지역에 설치된 데이터 센터 사용 전력은 2024년도 600메가와트로 늘고 2030년에는 5000메가와트로 급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따른 이 비용 자체를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굉장히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해당 이 전력에 대한 빅테크가 결국에는 그 비용을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빅테크는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반박해 왔었지만 해당 전력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여기에 따른 비용을 더 부담하겠다라는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즉, 이 전력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7년에서 10년간 새 송전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사실상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빅테크 기업들이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굽히게 되면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력에 대한 이 필요성을 계속 빅테크 기업들이 외치다 보니까 석유 기업들도 자사의 천연가스 발전 설비를 활용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시장 진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 천연가스 생산 업체인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상당한 예비 건설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탄소 채집, 탄소 포집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1500메가와트시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설계 중에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초기 단계인 건 맞지만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엑소모빌이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자신 내가 아니라 다른 기업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첫 번째 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친환경 정책에 대한 팔다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지원금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는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건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도 풍력부터 태양광부터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줄줄이 무산됐었죠.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즉 친환경 에너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에너지 기업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 기업, 즉 원자력 에너지 기업을 통해서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되는 데까지 적어도 10년에서 15년씩 걸리죠. 즉 그 사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결국 천연가스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천연가스 기업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전력을 사용하게 될 거고 이 기업들도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량을 줄였기 때문에 충분히 전력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규제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송전 설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가 TV, 냉장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 가전기기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들 혹은 주변에 있는 모든 설비들이 전기에 대한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망 증가는 한정적이었죠. 즉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가 98% 늘어날 때 발전 설비 용량은 154%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송전 설비가 따라가지 못해서 정전 그리고 전력 계통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전망 부족은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전력 공급 비용에 대한 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기존 발전 설비 가동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공급망 자체가 없으면은 많이 발전을 해도 전부 다 하늘로 날려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전망 건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균적으로 5년에서 6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걸리적거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노후된 전력망을 바꾸는 것만큼 새로운 전력망을 까는 것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서부 지역의 최대 유틸리티 기업인 PG&E의 전력망을 개선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조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력망 개선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해당 기관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설립이 됐는데 설립된 이래로 최대 규모의 지원이 이번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금리로 150억 달러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현재 PG&E가 준비하고 있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기차 배터리, 즉 SK온과 포드의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글로벌 SK의 지원키로 했었던 96억 달러 규모의 대출의 약
1.5배 수준으로 현재 미국에서 전력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도 결국에는 정부가 직접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전력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번 바꾸게 되면은 또 50년, 100년 동안 바꾸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수명이 20년씩밖에 안 되지만 벌써 40년, 70년 넘어간 그러한 전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번에 바뀌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번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기자재를 수출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 3,500억 원의 수출보험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확고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즉 글로벌 AI 열풍이 지금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에 가장 강력하게 불어올 텐데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3대 전략 품목으로 전력 기자재를 주목하고 있고요. 미국의 전폭적인 확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 기업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해당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배선기구와 개전기 생산 전문 기업인데 얘네가 1초 이내에 아크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아크 차단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국내 전기 화재의 약 80%가 아크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에서 만든 이 아크 차단기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차단기 대비해서 가격이 약 20배나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1위지만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국 최대의 전력관리 회사인 이튼과 아크 차단기의 인쇄회로 기판 조립품 독점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 영역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제품이 2025년도 초반에 시장에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성장이 추가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